여러분 혹시 멸치 좋아하세요? 저는 멸치로 만든 반찬은 물론이고 멸치 육수로 만든 시원하고 칼칼한 된장국이나 국수 등 멸치가 들어간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멸치는 칼슘의 제왕이라 불릴 정도로 칼슘이 많이 들어있으며 우리 밥상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데요. 시원하고 깊은 감칠맛을 더해주는 멸치는 밑반찬부터 시작해 국물 요리에 육수까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재료로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멸치는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은 물론이고 에너지 생산을 조절해주는 핵산이 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지능 발달에도 효과가 있는 고도 불포화 지방산인 EPA, DHA가 각각 9.2% 그리고 14.1%나 들어있어 건강을 지향하는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멸치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멸치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멸치와 상극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고소하고 영양 만점인 국민 밑반찬 멸치볶음. 더 고소한 맛을 위해서 멸치볶음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등을 듬뿍 넣어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멸치에는 다른 생선들에 비해 무려 10배가 넘고 우유에 비해 5배가 넘는 엄청난 양의 칼슘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멸치에는 뼈 건강에 좋은 영양 성분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특히 뼈 밀도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음식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견과류에는 체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피트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피트산 성분은 단단한 씨앗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자연 독성 물질인데요. 사람에게 큰 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장 속에서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그네슘, 아연, 철분 같은 다른 미네랄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칼슘을 섭취해도 뼈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칼슘은 혼자서 뼈로 흡수되지 않고 다른 여러 미네랄들과 상호작용이 있어야만 뼈에서 흡수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피트산 성분이 이러한 미네랄 흡수도 방해하기 때문에 견과류와 멸치는 궁합이 맞는 음식이 아닙니다. 칼슘은 보충제로 흡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뼈 건강을 위해서 멸치를 비롯하여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칼슘을 보충제로 먹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칼슘 보충제 섭취 시 관상동맥에 석회질이 쌓이면서 심장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부작용의 우려가 매우 크니 칼슘은 반드시 균형 잡힌 식단과 자연식품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견과류와 함께 멸치볶음을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멸치볶음에 꼭 견과류를 넣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50에서 6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담가서 하룻밤 정도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트산 성분의 약 3분의 1 정도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떫은 맛이 나는 속껍질도 가볍게 벗겨내실 수 있으니 벗겨내고 드시면 좋답니다. 두 번째로 멸치볶음과 상극인 음식은 바로 설탕입니다. 설탕은 단맛을 내는 가장 편하고 또 익숙한 방법이긴 하지만 설탕이 만성염증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설탕은 독소를 만들어내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또 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혈관벽이나 췌장 등의 기관에 붙어 염증이 생기게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만성염증이 증가하면 우리 몸에서 뼈를 녹이는 파골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뼈가 약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멸치를 볶을 때는 설탕 대신에 매실 액기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말린 양파 껍질 가루를 활용해서 함께 볶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멸치와 상극인 경우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2018년도 국내 대학교 한 연구팀에서 480가구를 분석한 결과 100g당 염도가 4.5%로 가장 높은 반찬이 멸치볶음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배추김치, 양파, 장아찌, 연근조림, 고등어조림, 제육볶음 등이 약 1에서 2% 정도의 염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멸치볶음은 달달한 맛이 나기 때문에 짠 반찬이라고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멸치는 부패가 매우 빠른 생선이기 때문에 잡은 후에 바로 배에 소금을 넣고 삶은 후 육지에서 건조해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멸치가 유통 과정에서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염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멸치는 대표적인 고나트륨 음식이랍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의 경우 멸치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WHO의 1일 소금 섭취 권장량은 5g, 그러니까 한 티스푼 정도 되는데요. 나트륨으로 치자면 2000mg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이 10에서 15g 정도이고 이는 나트륨 4000에서 6000mg 정도이므로 어마어마한 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인의 경우 85%가 소금을 먹을 경우에 몸 밖으로 잘 배출하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소금 민감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금을 적게 먹더라도 혈압이 크게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뇌경색이나 심장병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염도가 높은 음식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멸치는 15g당 소금 1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멸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찌개, 김치, 젓갈, 장아찌와 같은 염도가 높은 다른 반찬들도 함께 먹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고혈압 환자의 경우 멸치볶음은 한 끼에 한두 스푼 정도만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로 멸치와 상극인 경우는 위장병이 있는 분들입니다. 평소 짜게 먹는 식습관이 크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위장인데요. 여러 가지 암 중에서 위암 발생은 유독 소금 섭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금은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위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위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헬리코박터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멸치를 비롯해 염도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이러한 손상은 더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염이 있거나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는 헬리코박터균 양성 진단을 받은 분들이라면 염도가 높은 음식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멸치와 상극인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통풍이 있는 분들입니다. 통풍은 관절의 요산 결정체가 축적되어서 염증과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은 요산을 많이 생기게 합니다. 멸치는 퓨린 고함량 식품군에 속하는데요. 따라서 통풍 환자분들은 멸치 과잉 섭취를 꼭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고퓨린 음식만 줄인다고 통풍 발생이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산은 체내의 대사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내장 지방, 체중, 혈당, 혈압 관리 등을 관리하셔야 하고 설탕 섭취도 줄여야만 그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답니다. 멸치는 좋은 식품이지만 염도와 퓨린 함량이 높기 때문에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멸치를 볶을 때도 그냥 볶지 마시고 먼저 물에 어느 정도 담가 두었다가 헹궈서 나트륨을 빼낸 후에 프라이팬에 볶아서 섭취하시면 염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기에 더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멸치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멸치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꽈리고추입니다. 꽈리고추는 한의학적으로 관절 및 뼈 그리고 근육의 혈액과 산소 공급을 돕는 약재로 사용되는 매우 뛰어난 식품입니다. 꽈리고추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 K는 뼈의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 생산을 촉진해줍니다. 또한 섬유질, 철분, 비타민 A는 멸치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꽈리고추의 철분은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게다가 멸치의 지방 성분은 꽈리고추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높여주기 때문에
눈 건강 관리에도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따라서 멸치와 꽈리고추는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멸치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식초입니다. 일반적으로 멸치볶음 요리에 식초를 넣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그런데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성분이 멸치에 들어있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또 식초는 멸치의 비린내를 담당하는 트리메티라민 성분을 중화시켜 멸치의 비린내를 제거해줍니다. 멸치를 150g 정도 볶을 때 식초 2숟가락 정도를 넣어서 같이 볶아주시면 좋답니다. 그리고 멸치는 크기에 따라서 활용하는 방법에 차이가 나는데요. 큰 멸치는 주로 육수를 낼 때 많이 활용하고 그 외의 멸치들은 주로 멸치볶음을 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멸치볶음을 할 때는 뼈 건강을 위해서 가능하면 크기가 가장 작은 잔 멸치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멸치 100g당 오메가3 함량이 잔멸치는 2.54g, 중멸치 1.18g, 대멸치 1.39g으로 잔멸치가 약 2배 정도 오메가3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도 식초의 아세트산처럼 칼슘 흡수를 도울 뿐만 아니라 뼈를 만드는 조걸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멸치볶음을 할 때는 잔멸치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멸치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건강에 필요한 대부분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인데요. 특히 계란에는 뇌 건강에 좋은 콜린 성분이 풍부해서 언어와 인지 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식품입니다. 실제로 핀란드 대학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개 이상의 계란을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 증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멸치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멸치의 칼슘과 계란의 단백질이 서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요. 멸치의 칼슘이 뼈 건강을 야무지게 챙겨줄 때 계란의 풍부한 콜린과 레시틴 성분은 인지 능력과 기억력 증진을 도와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계란에 들어있는 류신은 우리 몸에 튼튼한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잊지 마시고 멸치를 삶은 계란 또는 계란말이와 함께 드셔서 치매 예방을 비롯하여 뼈 건강과 근육 건강까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먼저 멸치를 견과류와 드시기보다는 꽈리고추, 식초 그리고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고혈압 환자, 위장병이 있는 분들, 그리고 통풍이 있는 분들은 멸치의 과잉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며 건강 상태에 맞는 염분 섭취를 위해서 반드시 주치의와 식단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멸치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무지개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무지개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